후회, 뷔페, 집착. 우리는 이 세 가지 장르를 하나로 묶어 후피집이라고 부릅니다. 후피집 말고도 무료 여포, 사드론물 등등 별명은 많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그 당시 후피집물의 인기는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후피집물은 모두를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후피집물은 시대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대체 왜 후피집에 열광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털어보겠습니다. 아니, 장르가 여러 개인 작품들도 많은데 이게 그거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후에 가는 곳에 뷔페 따라가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은 맞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아봅시다. 후피집물의 후를 담당하고 있는 후회. 보편적으로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장르입니다.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네, 저희가 흔히 보던 먼치킨물이나 회기물 등 인기 있는 웹소설 전반에 포진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르입니다. 내용도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워질 수 있는 장르인 만큼 굉장히 많은 넓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며 이후 파생된 후피집 장르에서 작품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장르입니다. 피는 피페라고 했죠. 피페 장르는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두루뭉술하죠? 원초적인 감성? 그게 뭔데? 라고 물으시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누렁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뷔페물을 떠먹여보기 위해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수없이 연구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친구를 보습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제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결론을 얻었죠.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양심의 삼각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왜 갑자기 도덕 시간이 된 거야? 왜냐하면 뷔페물을 읽을 때도 비슷하거든요. 글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다 보면 주인공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더 억울하죠. 혹자는 그걸 과몰입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저 누렁이는 이걸 뷔페 삼각형이 돌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릿한 감정이 작품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거냐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감정의 역치를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는 장르적 특성상 한 번 선을 잘못 넘거나 급발진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전개들이 나쁜 말로는 식상해 보이고 속된 말로 뻔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집착. 주인공을 스토킹하거나 주인공을 사랑하기에 죽이기도 하는 등 뭔가 방금까지 말했던 장르에 비하면 굉장히 딥한 장르였습니다. 후피집 이 세 개의 장르가 하나로 합쳐져서 획일화된 장르로 불리기 전까진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인공이 없으니까 힘들어. 모든 게 전과는 달라졌어. 떠난 주인공을 다시 만나야 해. 어때요? 막 무섭지는 않죠? 등장인물들이 피폐해지고 후회는 하는데 결국 주인공을 만나지 않은 채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가는 내용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 필요한의 집착이 소설의 내용을 보다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장황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심플합니다. 서로 간의 궁합이 좋은 세 개의 장르들이 서로 가진 재미있는 점을 하나로 합친 완전히 새로운 장르. 그게 바로 오늘날의 후피집 장르인 겁니다. 와, 그럼 요즘도 후피집물이 대세겠네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후피집 장르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거든요. 후회, 뷔페, 집착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반응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빠르게 반응해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녀석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후피집 장르가 사드론물이라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후피집물이 무료 여포라고 불렸겠어요. 물론 오늘날의 후피집이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쟁쟁한 작품들도 많고 필력 좋은 작가님들이 요즘은 후피집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넘쳐버린 작품들이 유독 후피집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만들어지듯 이 세 가지 장르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융화시킬 수만 있다면, 예로부터 웹소설 업계는 한 명의 기인이 쓴 기라성 같은 작품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류진 작가님의 메모라이즈가 K2세계 시대를 열었고, 실탄 작가님의 나는 귀족이다가 현대 헌터물이란 장르의 뼈대를 세운 것처럼 후피집 장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누렁이가 후피집이라는 장르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자 웹소설에 다시 빠지게 된 계기, 13년간 모신 악녀가 쓰러졌다. 이거 진짜 명작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좋은 작품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유명한 거 많잖아요. 이종종 아내들, 망할 놈의 아카데미, 전남친이 분절됐다, 메인 히로인 날 죽이려 한다, 빌런의 히어로, 용사 파티 탈퇴 이후에. 하지만 저 누렁이 뭐든 잘 먹지만 그래도 미식은 압니다. 저 누렁이는 이 작품 때문에 후피집을 받고 이 작품 덕분에 소설을 재밌게 읽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알아본 후피집 장르는 어떠셨나요? 물론 아직도 웹소설은 다른 문학들에 비해 저급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웹소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분명히 수많은 작품들 중에, 장르들 중에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맞는 단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쪼록 입맛에 맞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장르에 대해서도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누렁이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